첫 번째 2교시 온베이스예요. 온베이스에 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러프존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잘 아셔야 되는데 러프존이 뭐죠? 러프존이 뭐죠? 하수 김영원 원장님 뭐 러프존이 뭐죠? 설명도 2차 가일이라는 거, 2차 가일이라는 사이? 측내는 부분, 측내에서 거친 부분. 러프가 거칠다예요. 거칠다. 그린은 깨끗하다. 그래서 우리가 골프를 칠 때 그린존, 러프존 할 때, 네, 특허 받을 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저 특허 하셨던 분이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골프를 칠 때 그린존은 매끈하게 해서 골프를 치기 편한 존이고요. 그러니까 척박한 땅은 우리는 러프존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여기 MMS 커트에 제가 그냥 접목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러프존인데, 자 우리가 이제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커트가 캥케이가 나오는데 여기서 떨어지는 선이 뭐처럼 나와요? 마른 모처럼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온베이스를 하다 보면요, 온베이스를 하다 보면 떨어지는 선이 어떻게 나와? 이렇게 떨어진다니까 무슨 라인이 나와요? 삼각형이 나오죠. 네, 삼각형이 나오고요. 자, 포워드를 하다 보면 떨어지는 선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나와요? 그냥 라운드가 나온다는 개념을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여기서도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커트를 진행할 때 예쁘다 안 예쁘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밖에서 나갔을 때 이렇게 커트 하신 분들이 요즘에 좀 간간히 보이더라고요. 미영쌤도 이렇게 커트가 돼 있나? 뭔가 뒤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지문을 다 빼보세요. 어때요? 저렇게 돼 있어요? 저렇게 돼 있네요. 그쵸? 저렇게 돼 있죠? 그럼 되게 예쁘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네들은 이런 현상이 생겨요. 얘네들은 이렇게 현상이 생기고요. 얘네들은 어떤 방향성이 이렇게 방향성이 떨어지는 선. 그래서 감싸죠. 감싸는 느낌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커트선이 이런 커트가 훨씬 더 예쁘게 발생이 된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알고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게 되면 훨씬 더 커트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는 온베이스를 진행하는데 V라인이에요. V라인이고요. 최초에 시작하는 가이드라인은 뭐예요? 똑같이 자연 빗질 할 수도 있고요. 포워드로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바로 포워드로 해서 러프존이 탄생이 돼요. 후대각의 러프존이 탄생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이동 디자인을 할 거예요. 이동 디자인에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층을 낼 건데, 오버, 변환, 언더, 서서 커트를 진행할 거고요. 앉아서 커트를 진행할 거고요. 자, 손바닥 아래로, 손바닥 위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상하 규칙적인 라인이 나와요. 상하 규칙적인 라인, 규칙적인. 그래서 상하 규칙적인 컨벡스가 진행해요. 그 대신에 우리가 뭘로 커트할 거예요? 온베이스로 커트를 할 거예요. 온베이스로 커트를 해서 라인이 떨어지는 라인은요, 수평을 만들 거예요. 수평 라인을 만들어서 백에서 보는 관점은 삼각형을 만들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커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아까도 보셨다시피 후대각의 온베이스 커트에 양쪽이 좀 더 가벼우면 어떨까요? 양쪽이 이만큼이 더 가벼우면 훨씬 더 안정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아까처럼 우리가 떡떡 커트를 했는데 아까가 E자인 거 이뻤어요? 미웠어요? 안 이쁘죠? 그래서 내가 앞에서
계속 반복해서 엘리베이션에서 올려서 우리가 커트를 하라고 했어 안 했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 커트를 한 번씩 더 해주는 거예요. 요걸 곡선 비치를 우리가 한 번씩 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는 선의 안정감이 프론트 사이드에 있는 부분에 떨어지는 선이 후대각이 나오면서 굉장히 안정감 있게 우리가 안쪽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커트는 그 커트만 잘해도 커트 잘한다고 소문이 많이 나실 거예요. 다른 나라에 그러니까 숱을 많이 쳐서 저런 모양에서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드라이를 많이 하신다는 거. 다 드라이를 잡아야 되지만 이 방식으로 커트를 하려면 드라이를 많이 안 잡으면 어느 정도의 매끈한 머릿결을 갖고 있다 그러면 드라이를 굳이 많이 안 잡으셔도 이런 느낌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요걸 참고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죠? 그래서 2교시는 요 방식으로 우리가 커트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채취 시작을요, 가이드선을 먼저 잡아요. 채취 시작을 가이드선을 잡아서 요 가이드선에 맞게끔 모든 머리를 뒤에서 앞으로 끌고 와요. 곡선 빗질해요? 네, 곡선 빗질을 해요. 그래서 손가락 비평을 해요. 대신에 뭐예요? 제 각도가 지금 높아졌어요, 안 높아졌어요? 그쵸? 높아졌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빗질을 하면서 앞으로 다 끌어와요. 끌어오는데 내가 이동 디자인이라고 했죠? 빗질할 때마다 내가 계속 이동을 해요. 아까 자연 빗질 했잖아요.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해서 계속 이동하면서 끌고 와요. 그래서 맨 정중선에 있는 머리카락 다 끌고 와서 이동해요. 자, 이렇게만 해도 벌써 후대각이 발생이 돼요. V라인이 형성이 돼요. 자, 요거는 어떻게 생긴다고요? 이동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층이 발생이 된다, 안 된다? 층이 발생이 된다. 시작하자마자 벌써 층이 벌써 발생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자, 여기서는 서서 하셔야 돼요. 여기서 똑같이. 자, 곡선 빗질을 해서 각도를 들어요. 각도를 들은 상태에서 손가락 포워드 비평에 한 다음에 대줄 수 있는 머리카락을 안 놓으면서 진행하시면 더 좋아요. 머리카락을 놨다 다시 잡으려면 선이 툭 삐뚤어지니까 그리고 각도가 무너져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머리카락을 안 놓고 바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각도를 계속 들어요. 층이 발생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나는 계속 이동 디자인으로 가요. 포워드 비평에 하시고요. 다 한 다음에 층이 낮잖아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연 빗질이에요. 자연 빗질해서 이 상태에서 자, 가이드라인을 보시고요. 손가락 비평행을 해서 언더라인 1차 가이드라인. 지금 한 행위는 뭐예요? 2차 가이드를 만드는 행위죠? 그럼 언더라인에 1차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자연 빗질, 손가락 비평행으로 다시 한번 커트 해주셔야 돼요. 꼭 층을 낸 머리들은 이 행위를 꼭 해주셔야 돼요. 자연 빗질, 손가락 비평행. 자연 빗질, 손가락 비평행. 또 자연 빗질, 손가락 비평행. 자연 빗질, 손가락 비평행. 자연 빗질, 손가락 비평행. 자연 빗질, 손가락 비평행. 자, 이렇게 해서 V라인을 만들어 놨어요. V라인 만들어 놨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층을 낼 거예요. 층은요, 온베이스. 온베이스. 자, 오버 변환 언더예요. 아까 미나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변환할 때 제일 힘들어요. 변환할 때가 조금 여러분들이 복잡하고 힘들어요.
변환. 자, 가이드선 어디까지 잡을지 가이드선 선정하시고요. 가이드선 선정하세요. 선정하시고 온베이스. 그 다음에 밑에 삼각형 계속 잘라내세요. 밑에 삼각형 한 1에서 2cm 정도 계속 잘라내세요. 자, 크레스트 뒤로 똑바로 맞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손가락이 각도를 유지하시면서 변환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다 서 있죠. 근데 여기서 내리거나 올리시면 절대 안 돼요. 여기서 이제 단차가 생겨서 나중에 떨어졌을 때 커트도 연결이 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대로 뒤로 똑바로 커트 하셔서 요 각도로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조금 살짝 앉아서 또 다시 자르시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앉아서 커트를 하시는데 손은 계속 높이 있으셔야 돼요. 두상 따로서 내 손이 응, 맞아요. 되진 않죠. 아, 두상 따라 가는 거예요. 두상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진 않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왜냐면 두상이 이렇게 굴려져 있잖아요. 네. 그럼 내 손도 이렇게 굴리는 거예요. 그게 두상 따라 간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에 길이는 살려 있죠. 길이는. 자, 이렇게 두상 따라서 내 손가락도 이렇게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 컴백스예요. 두상 따라 간다. 그래서 떨어지는 선을 이렇게 보시면, 자, 안으로 쏙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파마머리고 곱슬머리여도요, 커트를 잘하면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가요. 반대쪽. 자, 온베이스예요, 온베이스. 온베이스면 베이스를 꼭 답을 갖다 놓으세요. 가이드선 보이시죠? 자, 이렇게 그레디에이션이 나온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런 그레디에이션이 나와요. 진행하시고요. 자, 다리는 고정이에요. 다리가 고정인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십니다. 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변한 상태에서 온베이스예요. 베이스에 가슴선 그대로 하시고요. 거의 한 번 자르시고 그냥 앉아서 손을 최대한 들으세요. 들어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서 내려서 하다 보면 여기 그레디에이션에서 삐져난 머리가 있죠? 자, 그 부분을 이렇게 커팅을 하는 거예요. 최대한 정교하게 밑에까지 다 잘라주실수록 뻗치는 머리가 더 줄어들어요. 자, 이렇게 굉장히 안정감 있게 들어가죠. 커트선 연결된 이렇게 따로따로 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커트선 연결이 된 머리들은 이렇게 따로 안 놀아요. 같이 놀아요. 머리 숱이 없다 적다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커트선이 연결되면 곱슬머리도 머리카락이 같이 놀아요. 자, 그레디에이션 여기 가이드선 여기 있죠? 그레디에이션 잡아주시고요. 하고 변환. 자, 여기서는 굴리지 마시고요. 굴리면 어떻게 된다? 파먹는다. 드러내세요. 들어요. 그리고 나서 네이킹을 내려두세요. 거기서 욕심내지 마요. 사이드는 욕심내면 파먹어요. 자, 온베이스. 자를 게 없어요. 자를 게 없으면 끝에만 과도하게 삐져나온 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버려요. 그냥.
자르고요. 최소한 근데 3번 이상 자르시는데 옆으로 딱 했을 때 과도하게 삐져난 거 아니면 자를 게 없어요. 그냥 버리세요. 더 자르면 어떻게 해요? 파먹습니다. 원 섹션의 단점이에요. 원 섹션의 단점. 자, 이렇게 해서 커트를 진행해서 수정을 해서 다 해놓으면 층이 수평처럼 보여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수평처럼 보이고요. 삼각형이 나와요. 커트선이 삼각형. 커트선이 삼각형으로 존재합니다. 다시 홈베이스. 가이드선이 있어요. 자를 거 없는데 막 억지로 찾아서 막 자르지 마세요. 아셨죠? 됐어.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오래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도가 어디까지 각도를 잡아야지 손이 나온다는 거가 이제 저는 이제 그게 아예 몸에 배어 있어요. 어디까지 잘라야지 커트선이 연결이 된다. 이게 아예 몸에 배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래 머리를 자르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워낙 연구를 많이 하고 경험치가 많잖아요. 삐져난 거 자르시고요. 자, 베이스 가운데 놓으시고 삐져난 거 빼주시고 이렇게 삼각형 있는데 이거 억지로 맞춘다고 자르면 안 돼요. 버려야 돼요. 밑에 분명히 자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했는데 이 밑에 빠지는 머리 있죠. 네. 근데 뒤에서는 이 커트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사이드에서는 여기 자르면 안 돼요. 사이드에서는 머리가 이렇게 굴려갔지만 이렇게 굴리지만 사이드에서는 이렇게 뻗쳐야 돼요. 거꾸로. 이해가 됐어요? 그래야지 안 파먹어요. 안 그러면 이 빈 공간이 어떻게 돼요? 파먹어버려요. 커트선이. 자, 기다려. 언제 매직할까? 근데 부드러움이 오래 가지 않아요? 제가 매직해주면? 어? 맞아요. 오래 가잖아. 그럼 7월달에 할까요? 안 나온다며. 절대 하고 싶네요. 해줄게. 수업이 어떻게 될지. 응? 나는 매직을 100%를 피지 않고 딱 80%만 펴요. 그래야지 나중에 손질이 편해. 80%만 펴야지. 그리고 뿌리가 안 죽어. 지금 자, 이 각도니까 얘가 90도야 아니에요? 90도가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뚜껑머리가 많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뚜껑머리가 안 지려면
얘가 두선 분면에 90도가 무조건 나와야 돼요. 오버라인이. 자, 여기까지가 이제 층을 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한 가지를 더 해요. 뭐를 하냐? 자, 말과국전 뚜껑머리가 많이 졌죠. 그래서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리버즈 대각위. 리버즈 대각위로 해서 프론트에서 골든 포인트까지 쭉 빼요. 쭉 빼다 보면 이거 삐져나온 거 있죠? 이거 말과국전이 요거 제거해 주세요. 밑에 제거는 안 해요. 요거 제거해 주는 거예요. 의도치 않게 많이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연결성이 안 되게끔 의도치 않게 많이 튀어나온 부분. 그 부분만 제거를 해줘요. 자, 그리고 반 나눠서 우리 이거 많이 했죠? 자, 빗살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 90도예요. 90도. 빗살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 파팅해서 하면 좌우 대칭이 맞아요, 안 맞아요? 좌우 대칭이 맞겠죠? 자, 저는 긴 머리 커트 할 때는요, 이 행위를 무조건 해요. 지금 이 작업. 그럼 양쪽 대칭이 다 맞고요, 뚜껑머리가 안 져요. 수술 치는 것보다 훨씬 더 연결성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긴 머리 커트 할 때는 이 작업을 무조건 해줘요. 긴 머리일 때는. 지금 이 작업. 그러면 아까처럼 뚜껑머리가 바로 다 없어져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양쪽에 대칭이 너무 잘 돼요. 위에 러프존에 볼륨 라인에 경계선에 라인이 대칭이 너무 잘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곡선 빗질 자르시고요. 다시 고정 디자인. 그러니까 아까 그 층 냈던 것보다 조금 더 층 더 내는 거예요. 아까 층 냈던 것보다. 자, 고정 디자인. 움직이지 않아요. 자, 고정 디자인. 자, 앞머리를 빗질을 할 때는요, 눈동자와 눈동자 사이에 삼각형이 있어요. 이 삼각형의 모발만 가지고 층을 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두상이 둥글기 때문에 두상이 둥글어서 빗질을 딱 하면 요 이마에 있는 요 부분이 삼각형이 떨어져요. 자, 이거를 더 이상 잡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넘어가서 더 많은 머리카락을 끌어온다 해서 이 머리카락이 떨어졌을 때 앞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얘는 옆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다른 선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커트를 진행할 때는 관자놀에서 눈동자 사이에 있는 관자놀에 있는 삼각형 요 정도만 잡아야 돼요. 요거 이상을 잡으면 이 머리카락은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옆으로 가서 나중에 커트를 했을 때 이 커트선의 단차에 있는 요 부분에 이만큼 띠가 생겨버려요. 그러면 그러면 띠가 생기면 예쁘겠어요? 안 예쁘겠어요? 안 예쁘겠죠. 그래서 삼각형은 요만큼만 잡는 거예요. 근데 과도하게 손님들이 저 더 내려주세요 막 해가지고 뒷머리까지 막 끌어와가지고 우리가 커트를 하잖아요. 그럼 얘가 떨어질 때 어디로 떨어져요? 옆으로 떨어져요. 옆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커트를 진행할 때는요, 막 아무렇게나 막 잡아가지고 뒤에서 막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커트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인체 공학적으로 우리가 딱 정해져 있는 룰대로 진행하다면 눈동자와 눈동자 사이에 있는 요 삼각형 요만큼만 잡아주시면 딱 잘 맞아요. 거의 완벽하다고 보시면 돼요. 요 정도만 잡으면 앞으로 떨어지면서 옆으로 떨어지는 그 띠가 생기지 않을 정도만 딱 생기거든요. 자, 지금은 이제 가운데 가르마예요. 자, 요 가운데 가르마에서 발생이 되는 부분에 최초에 시작하는 가르마를 기준점으로 해서 베이스에 있는데, 자, 얘가 이 베이스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넘어가냐면, 자, 우리 두상을 이렇게 보면, 두상이 이 상태에서 여기 이만큼 우리가 관자놀에 홈 파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프린트 존 위험 지역이라고 얘기하죠. 실질적으로는
두상이 이렇게 페이스 라인이 굉장히 규칙적으로 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전 세계 모든 인류는 여기가 다 파먹어 있어요. 그래서 파먹은 것만큼 이렇게 각질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1cm만큼 어때요? 내가 의도치 않게 머리숱이 많아요. 이 머리숱이 많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요?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 부분의 머리카락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뭐냐면 베이스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를 넘어가는 거예요.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지역의 베이스를 1cm에서, 그러니까 긴 머리 같은 경우는 2cm 같이 잘라줘도 무방해요. 2cm 정도 잘라가지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빗질해서 올라가요. 그러면 이렇게 빗질하면, 자, 두상은 둥글고 빗질은 사각인데 두상이 둥근 거에 빗질을 사각하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배불뚝이로 올라와요. 각도보다 조금만 올라갔죠? 배불뚝이 올라와요. 배불뚝이만큼 얘네를 코너 정리해서 사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배불뚝이만큼 사각으로 다시 조금 빗질해서 다시 올려요. 이렇게 올리면 배불뚝이가 또 나와요. 그럼 여기 부분은 배불뚝이 콘벡스를 또 사각으로 만들어주고요. 다시 또 올려서 빗질을 해요. 빗질을 해서 베이스를 사각으로 만들어줘요. 다시 빗질을 해서 배불뚝이 컨벡스를 사각으로 다시 만들어주면 사각은 뭘까요? 컨케이브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떨어지는 선에 컨케이브가 발생이 되는데 층을 내다 보니까 얘가 저절로 후대각이 발생이 되면서 이렇게 떨어져요. 선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지금 이렇게 후대각 이렇게 떨어진 이 후대각 있죠? 이런 라인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천천히 올라가다 보니까 엘리베이션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얘가 연결성 있게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따로따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한 번 자르고 내려놓고 이러면 이게 안 되는데 자르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자르다 보니까 이게 선이 연결이 되면서 흐름을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실질적으로 자 이렇게 커트를 해놓으면 긴 머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커트를 해놓으면 너무 예쁘게 나와요. 사실 요즘에 제가 이제 영화나 미드나 이런 드라마를 봤을 때 앞머리가 너무 답답한 머리 연예인들이 너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수술 쳐서 그런 모양을 만드는데 그런 머리를 지금 이 방식으로 잘라주면 너무 이쁘게 나오죠. 그런 머리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그렇게 답답한 머리들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베이스를 하는데, 자, 베이스를 빗질을 하는데, 자꾸 이제 우리 저기 민아 선생님이 빗질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빗질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 밑에 머리 잘리겠어요? 안 잘리겠어요? 안 잘리겠죠. 우리가 잘라야 되는 머리는 겉에 머리를 잘라야 되는 게 아니고요. 얘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층이 나야 돼요. 얘가. 근데 여기서 이렇게 잘라놓으면, 지금 어때요? 여기가 층이 나는 거예요. 이게 층이 나는 거예요. 이게 층이 나야 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층이 안 내도 돼요. 요 라인이 층이 나야 돼요. 이 라인이. 이해가 됐어요? 얘가 층이 나야 돼요. 얘가 층이 나야지 후대각이 나와요. 근데 이 라인에 층이 나오면 떨어졌을 때 나중에 파먹고 사각은 얘는 그대로 층이 없어서 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계속 무거운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층은 얘가 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얘가 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중중선에서 층이 나야 돼. 네. 그러면 빗질이 이제 재밌는 거죠. 빗질을 이렇게 빗질을 해, 그러니까 정석대로 빗질을 하면 안 되고요. 곡선을 내서 틀어서 이렇게 해서 트위스트로 불규칙하게 빗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빗질은 처음부터는 다이아곤으로 빗질을 해요. 다이아곤으로 빗질을 하면서 2cm를 자르고요. 자, 다이아곤으로 빗질을 하면서 2cm를 자르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일명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위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트위스트 빗질. 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어디를 잘라요? 계속 이 면은 여기만 잘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빗질은 다이아고널인데 올라갔을 때는 그 후대각 빗질이 되는 거죠. 그쵸? 전대각 빗질인데 나중에는 후대각 빗질이 돼 있어요. 그쵸? 트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을 때 얘가 잘리니까. 그러니까 이 흐름이 안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얘가 잘리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계속 자르면서 얘를 층을 내고 있는 거예요. 얘를. 그러니까 얘를 층을 내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이 층을 내야 돼요. 여기 층, 세로 층을 내셔야 돼요. 근데 세로 층은 트위스트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이드선 다시 슬라이시. 끝. 그랬을 때 떨어지는 선이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선 가지고 싸움 잘하시는 거예요. 선 가지고. 그랬을 때 이렇게 했을 때는요, 이 머리가 안 쏟아지고 뒤로 너무 잘 넘어가요. 그러니까 선 가지고 우리는 커트는요,
선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 그랬을 때 손질이 너무 편하죠. 다시 한번 해봐요. 자, 5분 더 드릴게요.